사과 농사 몇 년 지으신 거예요 지금? 나 18살 때 내가 심었고 지금 71이요. 일은 안 하세요? 50년 50몇 년 지었어요. 이렇게 썩기는 처음이야. 50년 만에 작년부터 작년, 갑자기 작년같이 썩기는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기농스쿨팀입니다. 우리나라 사과값이 전 세계 주요 95개국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가 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사과 1kg의 가격은 한국이 6.8달러 약 9,155원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과 물가가 높다고 알려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사과값은 1년 전 같은 달에 비교해서 88.2% 올랐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 4,428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는데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사과값 상승폭이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가격 오름세를 과수 농가는 반겨야 할 텐데 사실 맘 편히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럼 여기 다 사과밭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 사과밭이야. 여기도 있고. 다 이게 다 사과밭이야. 8,000평이 넘어. 지금 다 빌어버렸어 이거. 여기 지금 원래 여기 지금 정읍이잖아요 지금. 정업이 농사짓기가 이제 안 좋아. 날이 뜨거운 게 색깔도 잘 안 나고 색깔이 빨갛게 돼야 하는데 할 것이 없어. 촌에서 타사진 맞아야지. 인건비 비싸고. 50년간 정읍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오신 허희준 사장님은 사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에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거 400원씩 샀는데 올해는 올랐다고 1,200원 도래요. 할 것 없으게 사람들이 막 찾잖아. 그게 이제 올해는 1,200원 줘도. 느티나무 올랐구나. 올랐어. 느티나무 또 판매하시겠네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것은 팔아봐야 돈인지 아닌지 알지. 일단은 심을 게 없으시니까 캐내고 있다 심으시는 거는 헛것 없은 게. 지금. 헛것 없은 게. 지금 여기 정읍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다른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 사과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네. 사과 따서 한 1,300장 이상 따는데 네. 전부 좀 안 좋은 것이 많이 계속 왔잖아. 그냥. 작년에 병이 많이 생겨버렸어. 그래갖고는 이게 이제 이기는 게 꽃이거든. 이게 네네네. 병이 뭐 심해갖고는 많이 작년에 썩었어. 그러면은 사과 농가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겠네 다른 데도. 다 피해 입었잖아. 다 피해 입었. 나만 썩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손해나 다 썩었잖아. 못한 사람 있어. 한 개 뭐. 한 개도 못한 사람도 많이. 그렇다면 사과값은 왜 이렇게 폭등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는 사계절 내내 과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여름 내내 폭염, 폭우, 병충해가 심했고 겨울 기온과 강수량, 강수 일수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겨울철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로 평년보다 약 1.9도나 높았고 강수량도 평년의 2.6배를 넘었는데요. 2024년 봄도 비가 잦아서 일조량 역시 문제입니다. 사과, 배 등 대표 국산 과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될 경우에 사과 재배 적지 지역은 2024년 약 46,900평방미터에서 2050년 약 13,200평방미터로 줄어드는데요. 209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만 사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대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청구하러 가서는 타산이 안 맞아. 개인적으로 다 팔아. 근데로 청구에다 내는 사람은 안 돼. 안 맞아 원래. 개인적으로 많이 팔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이제는 직거래로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직거래를 해야지. 그러면 안 맞아. 그냥 어쨌든 간에 문제는 안 가잖아. 못 가잖아. 면적을 줄여. 내가 팔 수 있는 만큼. 사과가 없는데 어쩌? 사과가 없으니 비쌀 수밖에 없어. 과일 가격이 오르면 과수 농가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통 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과의 경우 생산에서 소비까지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은 농민 출하 때보다 3배 가까이 뛴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송 같은 유통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도소매 과정에 붙는 이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형 도매 법인들이 독점 운영하는 경매제가 유통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알리나 테무 같은 저가 공산품으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 특히 알리의 경우 농산물, 신선품 분야에서도 한국 시장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이 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중간 유통 단계를 과감하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국 기업들의 국내 신선식품 영역 침투가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나 유통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가 열리니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작황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사과꽃이 평년 대비 열흘 정도 일찍 피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사과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인데 평년과 비교하면 최대 11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윤태명 경북대 원예과학과 교수는 꽃이 빨리 피면 냉해가 왔을 때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농가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과 생산물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는 최근 사과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 산지의 재배 면적을 2배 이상 넓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시설 보급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여기엔 계약 재배 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로 유통 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인 도매시장 경매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생산량이 조금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필두로 가속화되고 있는 애플레이션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유통 단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과 유통 구조를 짚고 가겠습니다. 사과는 경매나 시장 도매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도매시장 경매를 거쳐 유통하는 제도를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낙찰가가 비쌀수록 중개인의 수익이 느는 고수익 체제입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지만 유통 단계가 길어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가에서 2,000원 남짓 나온 사과가 영상에 나온 소매점에서는 7,000원을 돌파했지만 농가 소득은 늘지 않은 원인인 것입니다. 경매 단계를 아예 없애고 유통을 3단계로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시장 도매인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 제도는 시장 도매인들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전국에 유통하는 직거래 방식입니다. 경매 제도는 대략 17%의 마진이 붙지만 시장 도매인 제도는 7% 마진만 붙습니다. 또 경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신선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도매인 제도는 출하자와 시장 도매인 간 교섭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한계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유통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상기후에도 적정 생산이 가능한 기술 개발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대응 속도가 높아져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문진만 해도 한 7, 800만 원도 더 들어가. 나중에 이파리다가 해도 또 7, 800만 원 더 들어가. 이파리까지 9천만 원 들어가. 또 딸나기도 또 들어가. 그게 완전히 적자예요. 윤태명 경북대 원예과학과 교수는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계나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을 늘려 국내 가격을 조절하는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자동화 농법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스쿨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